안녕하십니까. 시어비치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증여상속세 20% 2024년 마지막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2024년 이내에 상속세 50%, 증여세 50%를 걱정하지 않고 세금 20%를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세법 개정안이죠. 이 법안이 뭐냐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의제 범위 확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특정 법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뭐 이런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배당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지분에 대한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일정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특정 법인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주주들이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 증여의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증여의제 범위 확대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라는 겁니다. 자본 거래가 뭐죠?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본 거래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사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감자, 증자, 그리고 소각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 특정 법인의 주주들이 이익을 보더라도 이 주주분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산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가업 승계를 할 때도 세금 20%만 내고 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왜 바뀌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계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요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에서도 어떤 감자를 하냐면 저가 감자를 해요. 보통 이런 걸 고수들은 액면 감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게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특정 주주들에게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개념 설명입니다.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수 5만 주인 회사, 자본금이 5억이죠. 이 회사가 주식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시가가 한 주당 20만 원이 되어 있고 기업 가치는 100억의 가치를 띠는 회사가 되었다. 5억짜리가 100억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회사의 증여 또는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우선 상속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괄공제 10억을 하고 신고세까지 공제를 하면 대략적으로 39억 188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 100억짜리 회사를 그냥 대표님이 다 증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세가 43억 7,9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한 명한테 증여했을 때 계산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왜 제목에서 상속세 50%가 아니고 20%라고 했느냐? 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녀 법인을 활용하거나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이런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0%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에 자녀법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녀법인의 10%의 주식을 먼저 증여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가정은 자녀법인의 주주가 2명일 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니까 10억이겠죠? 10억을 증여를 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죠. 차등배당. 그런데 10% 증여했을 때 10억이잖아요. 자녀가 2명인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은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다. 하지만 10억 정도까지 주는 데는 법인세만 내면 끝납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뒷부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10억을 자녀법인의 아버지가 증여를 했다. 법인세만 내면 끝나고요. 그럼 이렇게 지분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버지가 자녀법인의 10%를 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계정세법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적과 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방송이니까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90%는 가치가 얼마죠? 네, 90억. 90억이죠. 어떻게 할 거냐? 적과 감자하는 겁니다. 적과 감자. 적과 감자를 어떻게 할 거냐? 액면가로. 액면가 얼마죠? 4억 5천. 4억 5천에 아버지가 감자를 해요. 액면 감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자녀법인이 이득을 보는 금액이 얼마죠? 자녀법인이 이제 100%가 됐잖아요. 얼마의 이득을 봤을까요? 기업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85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본 거죠. 그러면 세금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 19%를 계산해서 16억 정도. 뒷자리는 좀 뺄게요. 제가 그냥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16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뒷자리 다 빼고 그냥 대략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는 또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 16억이 나왔어요. 자, 올해까지는 이게 끝이에요. 세금. 2024년까지는 100억짜리를 이런 식으로 물려줘도 세금이 16억이면 끝. 요거예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34억에서 16억, 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못마땅했나 봐요. 좀 신기해요. 이제 컨설팅에서 전략을 여러 가지를 막 짜잖아요. 법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런 전략들을 짜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부터. 자, 이게 뭐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법을 왜 바꾸겠습니까? 불법이면 그냥 잡아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2024년까지는 지금 요 정도의 세금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더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세금으로 승계를 끝낼 수가 있겠죠. 물론 법인세는 내야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내야 되는 세금은 있어야겠죠.
내년 3월에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바뀌면 세법 개정 후에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자녀법인이 10% 보유하고 있다. 이때 저가 감자를 해서 자녀법인이 이익을 봤다. 그러면 세법 개정 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증여 의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자녀법인이 자녀 두 분이 50%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죠. 자녀가 더 많으면 세금을 더 적게 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이 자녀분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해서 증여세까지 내는데, 물론 일반 증여보다는 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법인세만 내면 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자, 법인세 16억 정도를 납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 뒤에 제가 금액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증여의제 범위 추가가 돼서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약 16억 정도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 후에 세금 계산을 해보면 거래이익이 얼마라고 했죠? 85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법인세가 16억 450만 원, 그리고 이 법인세를 빼면, 자 보세요. 증여의제 이익 계산이에요. 거래이익 85억 5천만 원 빼기 16억 450만 원, 이렇게 빼고 곱하기 지분율이에요. 우리는 50이니까, 그쵸? 69억 4,500만 원, 여기서 빼면 69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나누기 2를 하니까 약 34억 7,200 땡땡땡 나와요. 34억 7,200,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증여세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자, 법인세 16억을 냈다. 주주 지분율이 50%, 50%, 증여의제 이익이 얼마? 34.7억. 그쵸?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16.1억. 16.1억.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법인세를 냈는데 이만큼의 증여세를 또 낸다?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인세 낸 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이게 한도인데, 자, 한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나름의 노하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많이 안 했던 건데, 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8억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자, 보세요. 법인세 16억 냈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증여세를 낸다,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16억 하면은 세금이 따따블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낸 걸 빼주고 한도 계산을 해서 8억 해서 16억 원을 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다 내고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 효과를 보는 구간이 있어요. 효과를 보는 구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실전에서만 대표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녀가 3명, 4명이다. 이러면 좀 더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갖고 올 수 있겠죠. 증여라는 것 자체가 분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16억, 8억 8억에서 16억 이렇게 더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자녀분들이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어디 있어? 5천만 원, 1억 이렇게도 세금 못 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사전 증여가 계속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겠지만 좀 어려운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 16억에 끝날 세금을 내년부터는 추가 16억에서 32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계산은 막 원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뀌게 되면 얼만큼의 세금 차이가 나느냐기 때문에 몇백만 원 이런 단위는 그냥 계산 안 하고 러프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또 뭐가 틀렸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방송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못 보여드려요. 내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운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올해 이런 승계 관련된 계획이나 그리고 특히 부동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꼭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가면 이제 이렇게 좋은 방법도 못 쓴다라는 거. 제가 이걸 방송을 왜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올해가 끝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5개월이 남아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방송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제 이 방송이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이 전략이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우이 및 결론입니다. 아직 5개월 남았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면 된다. 이게 오늘의 주요 결론이고요. 자,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막힐 때 자사주 세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그 순간, 그리고 주식가치 평가 방법이 순자산 가치 미니멈으로 평가하게 바뀐 거, 그리고 차등 배당이 안 되게 바뀐 거, 모든 대표님들이 바뀌고 나서 후회하셨습니다. 자, 퇴직금 중간 정산부터 15, 16, 17, 18, 19년, 20년까지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모두 그때 왜 안 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차등 배당 많이 안 하셨던 대표님들, 아, 그때 할 걸. 지금 그래서 자녀 법인에 많이 하잖아요, 차등 배당. 그런데 또 이렇게 주식을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막힌다.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요. 2024년 아직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대표님들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저 방송에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네, 진짜 지금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전략이 궁금하신 대표님들 언제든지 상담 신청 주시면 제가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